자, 오늘은 신규주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규주가 예를 들면, 자,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주가 10,000원짜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공모가가 10,000원이에요. 자, 공모가가 10,000원이면 기본적으로 2배가 올라오죠. 그래서 2만원 가격, 이 가격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2만원이면 얘가 보통, 더블가. 그러니까 더블이라고 그러죠. 그쵸? 예, 더블. 그러니까 100%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위로 100%, 밑으로 90%니까 더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2만원에서 이제 30%가 가면 26,600원을 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따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따블의 상한가, 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따상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건드려요. 그죠? 따상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사요. 물론 뭐 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야 뭐 저희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따상은 거의 다 못 사요. 근데 얘는 다음날 공략하면 됩니다. 따상 가는 거는 다음날 공략하시면 돼요. 다음날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점상으로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점상으로 가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면 점상 가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풀렸다가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참 오르다가 이렇게 윗꼬리 달고 무너지거든요. 윗꼬리 달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됐을 때 떨어졌을 때 눌림목에서 잘 잡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무너질 때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얘는 어떻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거의 박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박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블 가격. 요것도 조금 위험해요. 오히려 더블 가격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블 가격,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배 정도에서 시작해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첫날 상장을 했는데 요 가격 근처에 있을 때 있죠. 특히 10,000원 근처에, 공모가 근처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모가 근처에서.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들어가면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모가, 요즘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예전에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공모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공모가 밑으로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공모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공모가 10,000원이면 한 13,000원 정도. 그러니까 13,000원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사이에 만약에 가격이면,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도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뭐 끝까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침장에 후다닥 움직일 때 얘기예요. 그리고 시초가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죠? 시초가는 얘네들이 움직일 때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높게 시작한 거는 일단 뺍니다. 높게 시작한 건 일단 빼요. 빼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버리죠. 이게 카카오가 얘기했을 때 카뱅 있죠. 카카오뱅크가 제가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카카오뱅크 저희가 52,000원에 매수했잖아요. 그쵸? 52,000원에 매수했는데 시작하면서 밀렸죠. 근데 51,0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2,000원에 들었죠. 그러면 아까 계산을 해보면 35,000원이 공모가였는데 35,000원에서 한 30%, 40% 올라온 정도죠. 그죠? 그래서 살짝 아침에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익은 나는 거다. 뭐 그 다음에 오늘도 많이 올랐죠.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오늘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꽤 수익이 크게 났죠. 그쵸? 이렇게 해서 먹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갈지는 몰랐어요. 이 무거운 게.
근데 이제 오후장에는 무너졌고 시간으로도 다시 움직임 나오는데 지금 아직 물량이 다 안 나왔죠. 물량이 다 안 나왔고 지금 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별 주가를 보면 이제 개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도 이제 끝물이네. 얘는 끝물이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신규주 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신규주는 절대 물리시면 안 돼요. 예, 신규주는 무조건 단기 매매를 하고요. 주로 오전장에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전장에 잘 매매를 하고 얘가 오후장에 밀리면 이거는 무조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전장에 올라와서 이게 안 빠지고 계속 버틴다 그러면은 오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규주는 대체적으로 수익이 난 상황에서 오버를 하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신규 공모주가 있고요. 예, 신규 공모주가 있고요. 공모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코덱스에서 온 거 있어요. 예, 코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코덱스에서 거래되다가 얘가 이제 신규주로 올라온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상장되면 바로 그 다음날 폭락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뭐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신규주들 중에서 올라온 종목들 있죠. 일별 주가를 딱 보면 제가 어제 이거를 딱 보면서 카뱅은 더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인이 샀잖아요. 그쵸? 기관과 외인이 샀어요. 자, 큐라클 같은 거 지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매수세. 자, 지금 오늘 기관 외인 샀죠. 주로 기관과 외인이 산 종목,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런 게 나오는 게 맞아요. 상장이 되면 기관과 외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쳐요. 오늘 상장한 종목이 아까 그쵸? 요거죠. 요것도 보면 개인만 샀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아침에 충분히 움직임 나왔죠. 그쵸? 아침에 충분히 수익 나왔고 오후장에는 밀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근처에서 매매를 하시면 뭐 충분히 수익 나는 이러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는 물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물리면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신규주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 매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눌림목 이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눌림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분법, 즉 아주 쉽게 반을 갖다가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자, 종목이 요즘 같은 때 종목이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쫙쫙쫙 올라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진짜 간단합니다. 위에 라인 하나 딱 그으세요. 위에 딱 밑에 라인 하나 딱 그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쫙 나누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매수가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를 갖다 보통 1차 매수, 여기를 갖다가 2차 매수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한 번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단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 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사는 건 아니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꼬리를 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은 잡아야겠죠. 뭐 손절은 3% 정도, 네, 손절은 여기서 3%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3% 정도 손절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종목들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그냥 놔둬요. 올라가면 놔둬요. 계속 올라간다? 올라가. 이거 아닌데? 이건가요? 아닌데.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라인을 한번 그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그어서 반토막. 딱 반이에요.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될 겁니다. 반 정도. 여기서 밑에서 올라올 때 매수하는 거.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올라온 것 중에서 뭐가 좋을까? 네오이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떴잖아요. 그쵸? 얘가 쭉 올라왔어요. 그쵸? 쭉 올라왔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살살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네, 이렇게 움직임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하죠. 정지하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저점 찍고 꼬리 빼세요. 꼬리 빼고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이분법 요 정도. 이게 이분법이 있나? 어디 보자. 4등분 3등분은 있는데 3등분이 이게 3등분인가? 3등분 2등분은 없네요. 이 3등분은 아니죠. 그죠? 얘는 아니다. 얘는 3등분, 얘는 얘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 2등분은 그냥 보는 가격에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뭐 다른 것들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건 뭐 맨날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대충 한번 뭐 하나 찍어볼까요? 오늘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 아까 대원제약 같은 거. 대원제약은 올라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던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얘는 아니다. 대원제약은 오늘 확 올라왔던 종목인데, 그죠? 얘도 상 갔다가 빠진 종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뭐, 카페24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것도 좀 뭐하지만은, 보통 여기서, 요런 것들 올라오면, 급등을 했다가 올라오면, 늦었다 생각이 되면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요렇게 딱 이분법 선 그으고, 선 그은 다음에 요 근처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내일 실전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눌림목 이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평선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평선 매매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평선 매매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평선이라는 걸 뭔지 알아야 돼요. 이평선. 자, 우리가 보통 이평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뭐가 되냐?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즉, 예를 들면 5일치를 갖다가 5일 이평선이면 5일의 평균값을 낸 거고요. 그쵸? 20일 이평선이면 20일 동안의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지금 저는 20일 이평선을 쭉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거는요, 이 가격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일 동안에, 20일이면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가격이 몇 개예요? 15. 여기가 20인가요? 이게 안 보여. 여기가 15죠. 그럼 여기 16, 17, 20, 뭐 하여튼 20일. 쭉 해서 20일의 평균값을 딱 내니까 그 값이 여기란 얘기예요. 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20일 이평선 뭐 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몰라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딱 20일 동안에 가격에 이 종가 있죠. 종가. 뭐 여기 종가는 여기겠죠. 이 종가에 쭉 합을 낸 게 이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물어보신 거는 이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이요.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면 되죠. 뭘 추가하냐면 5일선을 추가하면 돼요. 자, 5일선이 여기 있죠. 단순 종가 5일선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초록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초록색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캔들 볼륨 차트를 안 쓴다고 그러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가 이쁘게 나오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21 이평선. 자, 21 이평선이 이렇게 21 이평선이 20일 평균값이니까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매수 자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는 좀 뭐하니까 좀 많이 움직인 것들을 한번 볼까요? 대정화군 같은 거. 자, 오늘 얘가 지금 움직임 나오는 것들 여기서 보면 이렇게 21선을 갖다 통과하는 포인트 있죠. 여기 21선을 이렇게 통과하는 요 포인트 여기서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매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얘네들이 21선을 통과하고 5일선이 21선을 통과한 다음에 싹 올라오면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평선을 통과할 때 매수를 하고 그죠? 예, 21선을 통과할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5일 2평, 20일 2평 매매법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썼던 매매법입니다. 한 13년 전에. 지금은 이거 안 써요. 왜? 너무 늦게 떠요. 너무 늦게 떠요. 그러니까 사드 신호랑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늦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하지만은 아마 공부를 하시는 분들 책에 보면 5일 2평선과 21 2평선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매매법이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요런 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괜찮은지 사용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이평선 매매법 5일과 21선을 이용한 이평선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박스권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백신이 돌파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백신 돌파됐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박스권 돌파 매매법 혹은 자, 급등하는 거 전고 돌파 매매법. 예, 전고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정고점 돌파 매매법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차트를 보고 있다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예, 박스권을 돌파를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종목은 세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어떤 종목이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 올라갑니다. 이때부터는 이 차트가 많이 달라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봉상에서도 이런 거는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타를 치는 분봉상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단타 매매를 할 때, 분봉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 정고점이 얼마입니다라고 계속 불러드려요. 그 정고점을 갖다가 불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정고를 갖다가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정고를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음봉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얘는 또 무너집니다. 얘는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갖다가 돌파를 해서 특히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 이때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이 지지선을 갖다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수익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일봉이든 분봉이든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정고를 돌파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다가 제가 지금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 이 차트를 좀 보니까 제가 어색한데, 얘를 갖다가 캔들 볼륨 차트로 딱 찍어 놓으면 확 보이죠. 자, 얘를 갖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양이에요. 자, 얘를 갖다 쭉 보면, 박스권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입니다. 그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죠.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갭으로 떠가지고 움직임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얘를 갖다가 쭉 돌려봤더니 신규주인데 이 돌파, 여기를 갖다가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를 한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규주 같은 거 있죠. 신규주. 자, 신규주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런 움직임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신규주가 갭으로 떠가지고 뭐 따상을 가거나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무너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지루하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씩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박스권을 갖다 이 시가, 물론 여기에 박스권 돌파할 때도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아마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차트죠. 최근에 이런 차트가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여기서 움직임 나오는 거. 지금 박스권을 하는 게 뭔지 질문을 하셨는데 요게 박스권이에요. 자, 박스권이라는 거는 특정한 가격과 특정한 그 움직임 나오는 것 있죠. 그죠? 예, 특정한 가격대에서 여기서 보면 올라가질 못하고 계속 갇혀있죠. 그죠? 이게 바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차트는 대박이 나고요. 수급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돌파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얘는 날아간다고. 물론 이제 지금 빠지긴 했지만 그죠? 이렇게 되는 것들, 특히 신규주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아모센스도 아마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모센스도 여기서 상 갔다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아마 세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주든 아니면 우량주든 아니 뭐 어떤 주식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추세가 완전히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차트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고점이라고 고생할 필요 없이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오늘 리딩클럽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SD 바이오센서 같은 종목들. 지금 얘도 이제 슬슬 올라오죠.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박스권 돌파하고 고점이 여기가 무너졌는데, 오늘 살짝 해서 저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거 SD 바이오센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셔도 됩니다. 예, 아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마, 그 다음에 뭐 람다도 나올겠죠. 조만간. 그런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이 SD 바이오센스라는 종목은 급등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실적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단타를 칠 때 있죠. 오늘 저희가 단타를 친 거 캐몬 같은 종목을 한번 보면, 자, 캐몬 같은 종목을 보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 얘는 여기죠. 여기. 요런 거. 지금 여기서 요렇게 박스권이었어요. 그쵸? 박스권에서 고점을 계속 모아다가 돌파를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매를 한 종목 중에 먹은 게 또 뭐가 있죠? 자, 급등을 한 것 중에서 뭐 대정화군 같은 거, 대정화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죠? 대정화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전고를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장중에 여러분들이 전고를 돌파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들.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건식 강의에서 한번 해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런 차트들 있죠. 지금 조건식 중에서 제 조건식 중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눌림목에서 근접하는 거 말고 요건가? 잠깐만요.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이제 종목을 갖다가 고르는 것 중에서 하나인데 얘도 지금 이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걸 잡는 거거든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거. 코미코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돌파하는 장면이죠. 그쵸? 이런 차트를 갖다가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조건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력을 키워가지고 지금은 좀 뭐 하겠지만은 계속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강의를 해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실력이 조금씩 낮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조건식 강의도 한 번씩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죠? 세 조건식이 어딨어? 어딨냐? 네, 조건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건식을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종목을 빠르게 쉽게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조건식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조건식을 갖다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정고점, 박스권,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보, 유무에 대해서 정보의 선도 세력, 유무 확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딩클럽 회원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보를 받는 것 중은 특히 크게 보면 한 4군데가 돼요. 4군데. 4군데에서 정보가 옵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얘가 이제 보통 보면 제일 정보를 많이 주는데 얘가 선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도 세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는 이 종목,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슈가 많이 와요. 정보가 많이 오는데 그거는 얘는 확률적으로 보면 선도 세력이 있는 애는 전체적으로 오르는 걸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선도 세력이 오는 게 한 2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거 요게 한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 15%? 한 10% 요 정도뿐이 요 정도 돼요. 비율로 따져보면.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오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가를 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누군지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면 링크가 오는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매수를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요 두 번째 거고요. 선도 세력도 여기서는 좋은 뉴스가 많이 오는데 항상 선도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얘네들은 이슈가 오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못 드리고 있는 종목도 많고요. 자, 선도 세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오늘 장중에 아까 제가 보내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선도 매수됐다. 찌라시주 그러니까 주기 전에 이슈 주기 전에 먼저 샀단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은 지금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경보제약을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언제냐면은 21분에 드렸거든요. 21분에 드렸습니다. 경보제약 국내 최초 HDT 야외 코로나19 감염 엑스레이 개발 성공했다. 요것 때문에 지금 경보제약에서 독점 판매한다. 그래서 21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죠. 자, 경보제약 21분이에요. 이게 지금 20분이고요. 21분입니다. 제가 바로 정보를 드린 거거든요.
바로 정보를 드린 건데 이미 여기에 지금 몇만 주, 4만 4천 주가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먼저 선도애들이 들어온 겁니다.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치는데 지금은 양치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손해 받겠어요? 수익 났겠어요? 이거 시간으로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수익 났겠어요? 손해 받겠어요? 시간으로도 경보지형 못 올라왔거든요. 이러면 이거 손해 꽤 커요. 그죠? 지금 14,000원짜리 4만 주인데 이 정도면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 세력이 있다는 것들은 뭐냐면은 항상 먼저 이렇게 선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정보를 보더라도 바른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바른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렸을 때 어딨어 지우개가. 자, 바른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렸을 때 여기서 드렸거든요. 여기서 바른손이 얼마에 드렸죠? 바른손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른손 어디 있어요? 요거죠. 바른손 얘인데 바른손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 지금 그 9시 40분에 왔잖아요. 그쵸? 9시 40분이면 어딘가 보시겠어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미 여기도 지금 약간 선도 애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슈가 좋아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슈가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분에 매수해서 이만큼 수익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선도 애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지켜보다가 움직임이 수급이 들어오면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그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특히 거래량 없는 것들을 잘못해서 많이 들어가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도, 이게 정보의 선도 세력 유무 확인법 오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음부터 꼭 보고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량 거래량 매매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1분봉, 분봉상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분봉상에도 볼 수도 있고, 일봉상에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없는 것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계속 상승 추세, 상방 추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거래량 매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첫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있죠. 그죠? 첫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만 잡으면 이 거래량 밖으로 안 빠지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냐면은 첫 번째, 이거 일봉상이에요. 일봉상. 분봉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없던 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 볼륨 차트를 하면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뚱뚱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첫 거래량이 터지면 그 다음에 이 최저점을 갖다가 딱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얘를 갖다가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뭐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살짝 눌리면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거나 이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 자, 분할 매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떠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드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첫 거래량 터지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터지는 것들 있죠. 바닥에서 터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장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거 물려서 장투하는 거 말고
물려서 장투하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거 말고, 손해보면서 길게 가져가는 거 말고, 수익 나는 상태에서 중장기 매매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부터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지금 이 바른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게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 전일 거래량이 얼마였냐면요. 전일 거래량이 14,000주였어요. 아닌가? 잠깐만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는데. 거래량이, 아이씨. 얘가 지금 거래량이 얼마예요? 1억 4천만 주인가요? 1,400만 주네요. 1,400만 주가 거래가 터진 거고, 이게 지금 몇 퍼센트예요? 25배가 터진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지금 처음 터질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잡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하나 여세요. 조건식을 열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5일 전에 올라온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거래량 매매법이라고 해서 거래량을 갖다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N봉전 거래량 대비, N봉전 거래량 대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보죠. 예를 들면, 얼마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얘는 빼고. 이거는 이제 세 조건식이니까. 조건식 만들 때 알죠? 조건식 만들 때 대상 변경, 관리 종목, 우선주, 그 다음에 ETF, 스펙, ETN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비율을 갖다가 5일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6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자, 거래량이 최소한 500%, 700%, 500%면 5배거든요. 그러면 500%보다도 한 700% 터진 종목을 한번 봅시다. 500% 터진 종목이고요. 전일 거래량은 한 2만 주 이상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 평균을 갖다가, 가격 등락률을 갖다가 약 한 3% 이상 올라온 종목, 요 종목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이게 얘를 갖다 하면 안 되겠구나. 얘를 하면 안 되겠고, 주가 등락률 얘는 6봉 5봉. 그러니까 옛날 거를 보자는 거예요. 옛날 거를 보고 지금 또 종목을 갖다가 골라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올라온 종목이 34종목이네요. 34종목인데 그 중에 몇 종목을 좀 한번 볼까요? 자, 거래량이 5일 전에 많이 터진 것들이에요. 5일 전에.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5일 전에 거래량이 확 터진 다음에, 요거는 좀 뭐하고, 우리가 아는 종목들 한번 봅시다. JMI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카페24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거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긴가요? 여기서 위에서 올라왔나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목을 보면 얘를 갖다가 이제 실시간 검색을 딱 때려버리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네들 종목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가 한번 느낌만 보세요. 지금 30종목인데 가격을 좀 한정을 좀 집시다. 가격을 갖다가 2,000원에서 20,000원까지 추가 검색. 그러면 25종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25종목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거래량이 5일 전에 터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솔P 여기에요. 그쵸? 이구산업, 여기는 이구산업은 빠졌네. 그죠? 얘네들도 빠졌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된다고요. 그쵸? 올라온 종목도 있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은 올라왔네. 코세스는. 그쵸? 올라온 종목이 있고 지금 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얘도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신화콘텍 같은 경우도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양봉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케이. 자,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다 올라온다. 몇 퍼센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 이상 터진 종목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좀 돌려보죠. 자,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요거를 6일 전이 아니라, 자, 일봉전, 영봉전, 오늘. 그죠? 오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오늘, 일봉전, 영봉전, 오늘 가격으로 바꾸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가격은 놔주고, 요렇게 한 다음에 조건 검색을 실시간으로 딱 돌려버리면, 자, 검색을 눌러버리면 지금 26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올라온 종목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종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 한솔 로지스트 거래량 엄청 터졌죠. 이런 거는 기다렸다가 불이짓해.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이 이제 상승의 시작의 그 신호탄이에요. 윗꼬리를 달린 종목보다는 윗꼬리가 없는 종목이 좋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따로 관심 종목에다 모아놓고 매매를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서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여기가 저 최저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최저점. 여기 최저점. 차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뭐 3개 음봉이 3개 떨어지면 매수한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를 최저점으로 해서 이제 공략을 세우는 거죠. 와, 물량이 나왔나? 물량 나오는 거 분석하는 거 설명해 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온 게 나왔고요. 여기 들어온 거 다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물량이 없는 거야. 근데 3일은 아직 물량이 남았어요. 그쵸? 얘도 아직 물량 남았고요. 인바이오젠도 아직 물량 남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빠져야 되나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분석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직접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분봉상에서 매매할 때, 실전 매매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내일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대량 거래량 매매법 일봉상에서 대량 거래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잘 이용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급등주 손절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손절은 3% 이내로 잡으라고 그래요. 예, 손절은 3% 이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번에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손절을 했어. 뭐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뭐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서 이 종목을 갖다 3%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손절한 거를 갖다 커버를 치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3% 종목을 먹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움직임이 어떤 종목이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옵니다. 예, 수급이 들어와요. 한 3, 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래서 한참 된 다음에 쭉 뺐다가 나중 되면 이렇게 다시 올리는 요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손절을 갖다가 3% 이내로 잡으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가 이렇게 쭉 매매를 한 거 보면 실제적으로 요즘은 2% 이내로 잡습니다. 왜? 다음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저는 2%라고 보나 보죠. 그래서 손절의 기본적인 범위는 그 예전부터 이제 3%를 주장했는데 요즘은 더 짧아졌어요. 왜? 수익 내는 것도 더 짧아지고 그 다음에 손해 보는 것도 더 짧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2% 이내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초보자분들은 보통 3% 이내. 만약에 난 좀 여유롭게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보통 한 3에서 5% 정도 요 정도를 갖다가 손절 범위로 급등주 할 때 손절 범위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 손절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급등주는 올라오는 것도 빠르지만 내려오는 것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손절한다 그러면 손절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뭘 사용한다? 스탑로스나, 예, 스탑로스나 아니면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주식 스탑 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죠? 키움, 예,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키움 증권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손실 없이, 예, 급등주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분봉상의 거래량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제 일봉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 있죠. 일봉상으로 거래량 터지는 거. 예를 들면 오늘 만약에 움직임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 그 다음서부터 종목은 추세가 완전히 틀리진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AMP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가 거래량이 또 한번 터졌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조건식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거래량 터지는 거는 조건식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잡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분봉상에서 매매를 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어떻게 요즘 잡아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MK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희가 봤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보통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이게 적은 것 같지만은, 이건 적은 거네요. 2000주.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차트에서도 그려드렸던 게 있어요. 요즘 움직임. 자, 요즘 추세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움직임이 어떤 게 갑자기 일단 움직임이 거래량이 터집니다. 한 3%, 2에서 3% 터지고요. 뭐 한 개 터질 때도 있고 두 개 터질 때 있는데 그냥 안 가요. 여기서 바로 문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분법 설명해 드렸죠. 예,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결해서 빠지는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여기서 잡으시라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은 한번 붕 떴다가 이렇게 빠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 일단 매수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으세요.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고 아니면 차트를 하나 딱 띄워놓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살짝 올라갔다 거래량 빠지면서 좀씩 빠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툭 튑니다. 툭 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는 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따라 들어가실 겁니다. 이 위에서. 예, 요즘은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거의 손해봐요. 제가 그래요.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빠르게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보통 여기는 아니고 전 이쯤에서 들어가는데 거의 손해를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을 짧게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잡다 보니까 손해를 볼고 그냥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뭐 첫 번 뜨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한 봉 하나 더 뜨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과 저점을 갖다가 연결을 하고 그 중간 가격 여기가 1차 매수 가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좀 뭐한다, 좀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저점에 여기서 반을 더 한번 거보세요. 여기가 매수가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분봉상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음봉이 뜨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얘가 이제 딱 여기까지 떴는데 여기까지 뜬 다음에 이렇게 딱 음봉이 떴어요.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그 차트 툴에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3등분선 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처음에 시작하는 포인트부터 끝나는 포인트까지를 딱 갖다 대면 얘네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3등분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거를 좀 두껍게 해 놓으면 얘를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해 놓고 얘를 갖다가
EP로 해놓고, 예, 얘를 색깔, 글자색도 초록색으로 바꾸고, 글자색은 그냥 놔둬도 되겠다. 그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딱딱딱 찍히죠. 그죠? 요런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3분으로 해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는 것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상승을 하려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지금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오늘은 이제 이게 세로닉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처음에 한번 뜨고 한번 뜬 다음에 여기서 밀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밀어버린다? 그럼 고점 저점 잡고 여기서 중간선. 여기서 잡으면 어때요?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눌리면서 들어가자. 뷰너 같은 거 이것도 이슈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이슈 받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수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올라와서 떨어졌으면 얘도 어떻게 2분법. 예, 요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거나 아니면 요 하단선에서 잡으시면 뭐 크게 손실 안 나겠죠. 그죠? 다시 올라가니까. 급등을 했던 것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조금은 올라가요. 오늘 아까 장중에 패대기 쳤던 종목이 있는데 제가 그걸 캡처를 못 떠났는데 어쨌든 급등을 하는 종목은 항상 급락할 수 있다. 손절 못 잡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내시고 특히 주린이 분들은 차트 공부 많이 하세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차트 공부 많이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갖다 돌려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 삼각 버튼 눌러가지고 관심 종목 있잖아요. 관심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예, 관심 종목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딱 돌려버리면 예,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화살표가 나오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면 깜빡깜빡 하면서 차트가 돌아가요. 요 시간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JYP 엔터 얘네들 테마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거를 자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 종목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요런 것들을 보는 것도 아마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멈추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분봉 거래량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